네,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시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투자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어떤 현장이 좋은지에 대한 문의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지금 현재 이 불장, 이 올라가는 상승장에 합류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잘 보고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는 공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게 원하는 대로 전매가 안 될 것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투자로 사실 때는 뭐 시세 차익이면 시세 차익, 뭐 임대 수익이면 임대 수익, 명확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세 차익, 지금 이 높아진 가격에서 얼마나 더 시세가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분양가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임대가는 아직 그만큼 높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뭐 거의 뭐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으며 임대 수익은 또 얼마나 날 수 있을지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연히 저는 분양하는 사람이기에 뭐 분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권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그 지역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고 그 지역에 최근에 분양한 곳들 전매가 있진 않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전매를 하게 되면은 기존 분양가에다가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했을 경우에 평당가, 그리고 지금 신규 분양하는 곳의 분양가 비교해 보시면 전매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프리미엄 때문에 이제 초기 자금이 조금은 더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투자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매를 권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미 입주가 돼 있는 곳,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매매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매 시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안내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매를 하고자 한다면 나는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언제 사는 게 좋을지, 매도 매수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흐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게 일반적인 프리미엄 시세가 형성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 시, 계약할 때는 일단 프리미엄이 없죠. 물론 요즘과 같은 불장에서는 뭐 입주 양서 혹은 뭐 청약금만 넣은 상태, 뭐 호실만 잡아 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계약도 하기 전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시에 0으로 놓고 봤을 때, 계약이 진행되고 나면 뭐 도장 마르기도 전에 바로 피 붙여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고 나면 일단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고요. 계약 진행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 프리미엄이 크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초피 거래라고 하죠. 일단 일정 부분 금액만 받고 빠지는 분들, 초피 거래가 주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도금 1차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겠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계약하고 2, 3개월 뒤에 중도금이 실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1차가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중도금이 이제 시작되면은 중도금 완료 시까지의 뭐 한 1, 2주 기간이 되겠죠. 이 기간 사이에 가격이 살짝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실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도금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도금이 막히게 되면 뭐 다른 은행을 컨택해 보는 경우도 있겠고요. 일단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잔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전매를 통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걸 안고 갈 수가 없으니까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는 형성된 프리미엄보다는 낮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잔금 6개월 전까지는 다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쭉 꽤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기간별로 따지면 이 기간이 1년이 넘는 기간,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서서히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 6개월 전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투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내놓는 거죠. 그 중에는 나는 뭐 공실 한 6개월 정도 감안하고 있다, 공실 8개월 정도 감안하고 있다, 얼마든지 이자나 관리비 내가 부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아 나는 이거 전매만 해서 빠지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전매 거래가 안 되네, 이거 준공이 다가오는데 등기 쳐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바심 내시는 분들은 잔금이 3개월, 2개월, 1개월 다가오게 되면은 이거 나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준공이 나고 입주 지정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은 이 시기에는 가끔씩 이제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된 것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잔금을 칠 능력이 안 된다,
나는 전매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러신 분들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금액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자금이 탄탄하고 뭐 등기 칠 것도 생각하고 뭐 6개월 정도 공실하는 거 나는 버틸 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거고요. 입주가 어느 정도 되느냐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잔금부터 입주까지가 이제 오래 걸린다, 뭐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반도 안 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비인기 지역이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구나, 이제 서서히 조금씩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입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한 달에 10% 이상씩 입주가 차곡차곡 진행된다, 뭐 이런 현장이라면 뭐 기업이 어느 정도 선호하는 곳이구나, 주변에 기업의 수요가 많구나 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런 사이에도 계속해서 거래는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형성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매도자분들은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 팔아야겠죠. 내가 이 투자한 거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냐. 일단 큰 돈이 아닌 이제 계약금만 넣고 나는 빠른 시기에 빠지겠다, 난 나중에 공실에 대한 부분, 뭐 등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그냥 조금씩만 받고라도 빨리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중도금이 도래할 때쯤 이때까지 거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난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전매 거래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1차 중도금이 실행되고 나서 이제 분양 계약하고 나서 한 1년이죠.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에 그 시기를 이제 매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이 부분에서 파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잔금 6개월 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 시기 안에 파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전매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언제 사는 게 좋을지, 당연히 이제 그래프가 꺾이는 순간이죠. 중도금 1차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중에 혹시라도 중도금이 실행되지 않는 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전매로 나오는 곳들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리미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낮아진 이 시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아니라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낮아지는 이 잔금시를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잔금시 가서 나는 이걸 안고 괜히 등기 쳐서 관리비, 이자 뭐 이런 거 신경 쓰기 싫다, 그냥 지금이라도 조금 덜 먹고 손에 덜 보는 게 낫겠다 하고 내놓는 물건들, 이런 것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중도금 1차 그리고 잔금시를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입주 이유를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입주율이 달성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입주가 된 이후에야 시세가 형성될 거고 가격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이 지식산업센터의 시세는 현재 이 정도입니다. 이제 서서히 우상향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전매 시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항상 옳지만은 않은 게 변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워낙 불장이지만,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만 뭐 언젠간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지하철이 새로 뚫린다든가 뭐 이런 것 등이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시세 차익이 눈앞에 있는데 포기 안 하죠. 이자 관리비를 뭐 6개월 1년을 내든 그냥 내가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 이건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왜?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매 거래 언제가 좋을지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